자, 이번 지방선거의 백미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여야가 사활을 건 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아침 그야말로 대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이 된 오 후보, 오 당선인, 이제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당선이 확정되자 캠프에서 시청까지 15분 거리를 걸어서 복귀한 오세훈 당선인. (3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직원들 환영을 받으면서 집무실로 향하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당선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오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다며 부동산 정책 등 대통령을 향한 견제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도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가 더 참혹한 부동산 참사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5선 서울시장 기록은 사상 최초입니다. 낮은 당 지지율 속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면서 차기 보수주자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른바 명픽 후보로 일자라는 시장을 내세웠던 정원호 민주당 후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복귀 첫 일정으로 여름철 재난 대응과 건설 현장 안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보통 격전지라면 새벽 3시쯤, 아무리 표차가 적어도 당락 결정에 새벽 5시를 넘기는 경우 잘 없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역전이 확정된 건 오늘 아침 7시를 넘어서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밤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숨가빴던 10시의 시간의 기록. 백승현 기자 보도 보시고 오세훈 당선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51.4%로 예측 1위입니다. 어제 저녁 출구조사 결과 오차범위 밖 패배가 예상되자 오세훈 당선인 캠프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일부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 격차는 출구조사보다 더 벌어집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 64.1%로 1위입니다. 자정을 넘겨서도 두 자릿수 격차는 유지됐습니다. 새벽 4시가 넘으면서 기류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오 당선인 강세 지역인 강남 3구의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초접전입니다. 28,000표가 지금 11,000표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2만 표 안팎 차이를 맴돌다가 오전 7시부터는 매 분마다 격차를 줄여나갔습니다. 마침내 7시 16분, 2069표 차 역전에 성공합니다. 개표 시작 13시간 만입니다. 이후 한강벨트 대부분 지역을 석권하며 5만 3천여 표 차로 승기를 붙였습니다. 사실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싶으면서도 마음이 힘들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개표율 99.54%, 48.13% 대 49.25%. 결국 오 당선인은 출구조사 결과를 뒤엎고 대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앞서서 이제 서울시 직원들 이제 만나는 모습이 네. 나왔는데 네. 직원들이 엄청 반가워하더군요. 직원들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당선인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한참 선거운동하고 있을 때 예, 그 각 직장마다 블라인드라고 왜 익명의 게시판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몇 번의 여론조사가 자기들끼리 있었대요. 예. 근데 상대 후보하고 비교해서 늘 한 7대3, 8대2 예. 정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
그 정말 선거 이기는 것도 즐겁고 뭐 의미 있지만 예. 그거 선거 결과보다도 네. 못지않게 저한테는 크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설정한 서울시의 방향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동의해 준다는 게 예. 상당히 저로서는 정말 그래요. 뜻깊었습니다. 그 평가만큼 격차가 줄었어요, 어제요. 네. 이거 뭐 새벽에 사나이십니까? 그 2010년인가요? 선거 때? 그때 몇 시에 당락이 결정됐어요? 그때 제 기억에 4시쯤 됐었어요. 4시. 근데 이번에는 오전 7시에 역전이 됐고 9시쯤 확정이 됐어요. 개표 어디서 보셨습니까? 집에서 봤습니다. 집에서. 심정이 어떠셨어요? 아유, 피가 마르죠, 뭐. 아. 사실은 예. 요즘엔 AI가 잘 활용이 되잖아요. 예. 한 5시쯤 되니까 그 AI가 역전을 예고했다. 뭐 이런 게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5시부터는 뭐 확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는데 예. 역시 불안하긴 하죠. 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승리했지만 아프다. 왜 서울시장을 뺏겨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선거 전 보면 추격세긴 했지만 역전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뭐 많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없었습니다. 예. 막판 역전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제가 한 10% 내지 20% 앞섰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의 공세 기억하시겠지만 한강버스하고 예. 감사의 정원, 세운지구 이 세 개를 너무 자기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예. 보면. 근데 이제 그걸 실패한 정책을 만들면서 마치 서울시 정책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뭐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예. 그렇게 모양이 되면서 갑자기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역시 그 뭐 집중적으로 두드리는 데는 장사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부동산 민심도 영향을 미친 겁니까? 뭐 조금 뭐 집 재개발 이슈 있는 곳이 더 많이 찍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세입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꼭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부동산 공급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서울은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동산을 공급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거든요. 예. 뭐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는 거지 사실 표의 득실을 따지면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요. 출구조사를 보면 2030에서 상당히 지지가 높게 나왔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물론 현장을 다니면서 2030 젊은이들이 멀리서부터 뛰어와서 뭐 격려도 하고 지지도 하고 사진도 찍자고 그러는 일이 네. 굉장히 자주 있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번처럼 그렇게 몰표가 20대 남성 청년의 경우엔 75%가 넘었거든요. 예. 이건 정말 예상 밖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좀 국무회의에 가서 이제 시민들의 5대 명령도 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바로 이제 다음 주 국무회의도 가실 겁니까? 제가 새 임기 시작하는 첫 주에 들어가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7월 첫째 주나 그렇게 될 겁니다. 좀 어떤 민심을 전하실 거예요? 하시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민심이죠. 뭐 예. 전월세 때문에 이 상태로는 못 견딥니다. 정부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지금 펼치는 정책들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거주 의무를 지나치게 강요한다든가 대출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했던 정책들 특히 세금 중과를 해가지고 물량을 쥐어짜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 전부 전세 물량을 씨말리고 월세를 폭등시키는 이유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단기 선거용이다.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무리수다. 예.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이 정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제 이번에 되면서 또 차기 보수 주자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던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전국 선거로 보면 패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큰 틀에서는 썩 좋은 성적표는 아니죠. 네. 혹시 장동혁 대표 사퇴 사실 요구를 해 오셨는데 네. 그 생각은 아직 유효하십니까? 사실 그때는 선거 전체적인 전국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의 노선이 바람직하지 않다. 예. 선거는 보통 때 이렇게 결집돼 있는 분들보다 예. 이른바 스윙보터라 그러죠. 정치의 비교적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 예. 중립적인 분들의 표를 얻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장 대표의 노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예. 이제 선거가 끝난 마당이니까 사실 당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예. 그러한 장 대표의 노선이 과연 또 다음 총선엔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이번 이제 6.3 선거에서 당선인을 비롯해서 한동훈, 뭐 유이동 이런 같은 좀 개혁 보수 성향이 당선된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에 동일하십니까? 그런 셈이죠. 아. 결국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이 예. 다 생존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제 당의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게 입증이 된 셈이죠. 네. 이거 사실 어제 개표 도중에 좀 일이 있었어요. 선관위에서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제때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개표 중단을 이제 네. 캠프 측에서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얘기도 하셨어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책임을 느끼신다 유감 예. 표명을 하셨던데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예. 유감 표명하시고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선관이라는 조직을 근본부터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서울구청장을 놓고 보면 사실 4년 전 때 되셨을 때보다 민주당이 많이 네. 가져갔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시정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뭐 진심을 다 해야죠. 구청장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일이 좀 용이하고 효율적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시의회가 과반수가 돼야 하고 싶은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번에 3분의 1이 안 됩니다. 예. 3분의 1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반대를 하면 의회가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도 똑같잖아요. 3분의 1이 확보가 돼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딜이 가능한데 예. 협의가 가능한데 3분의 1이 안 되면 일방적으로 의회에 끌려다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력과 정치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돌파를 해야죠. 뭐.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번 6.3 선거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좀 어떤 선거라고 딱 지나고 보면 선거였다라고 보세요? 서울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 서울시가 계속 발전하느냐 예. 아니면은 정체 상태에 들어가느냐의 선택이었는데 네. 이번에 미래가 밝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겸손 모드는 아니세요. 뭐 점잖게 표현해서 예.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아마 좀 겸손하게 국민의 말에 예.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대통령이 돼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좋은 시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당선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결과 기다리느라 밤새 개표 방송 보신 분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는요, 개표 시작 13시간 만에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대역전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저 오세훈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원호 후보님을 비롯하여 함께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 오전 7시 16분에 오세훈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이로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로 초박빙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만 해도 오세훈 후보가 많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었고 개표 초반에도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컸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55분부터 이렇게 붙기 시작하더니요. 7시 16분에 골든크로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개표 초반에는 좀
약간 낙관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최종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 정치적 수혜자는 오세훈 시장 당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예측조사와 출구조사의 결과 비교적 수월하게 이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지표가 확인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과거에도 항상 패턴이 이를테면 강남 3구에서 몰표로 이 역전극이 이루어지고 이랬던 전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재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이 두 후보의 여러 이제 마지막까지 접전이 있었고 아마 오세훈 캠프에서도 이런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게 서울시장 선거이지 않았나. 그리고 서울 유권자층의 어떤 보수화도 다시금 좀 재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오늘 개표 상황 보시면서 2010년 떠올리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요.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가 거의 승리 선언까지 했다가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때 기억하시죠? 아우 정말 저때 선거 기억하면 뭐 거의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거의 선거가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서울시의 어떤 선거의 특성을 민주당이 몇 번 저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똑같이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이 25개 구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지가 굉장히 크게 갈리지 않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강남 3구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한강벨트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조금의 상당히 이제 보수색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표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에도 보면 한명숙 후보가 꽤 많이 이제 선전을 해서 거의 뭐 승리 선언까지 했어요. 네. 그러다 강남이 표가 딱 까지면서 바로 역전을 시작해서 지금 이번에 지금 승리한 거하고 비슷한 0.6% 포인트 차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세훈 시장이 뭐 운도 있겠지만 5선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민주당 정부가 늘 이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마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집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정책들을 취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강남 3구의 민심을 악화시켰고 표심을 거의 몰표를 지금 몰아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 선거를 놓고서 그런 전략을 좀 짰어야 되는데 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지금 현역 의원들이 사실은 뭐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고 좀 사실 선거 앞두고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 X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마치 부동산을 두 채 가진 사람을 악마화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표심에 악화했고 지난번 양도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듭 이 문제를 사실은 선거 때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건드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 투표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강벨트에서의 승리가 이렇게 대역전극을 이뤄놨다. 이런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13시간 만에 역전패를 당했던 정원호 후보는요. 굳은 표정으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습니다. 더 넓게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선되신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전 7시 즈음을 시작으로 해서 각 캠프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는데 정원호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좀 이제 가득 차지 않는 모습이었고 오세훈 후보 선거 캠프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 정원호 후보가 뭔가 패색이 짙어지니까 기자회견을 원래 하려던 시간보다 늦추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굉장히 그 송파구에 있는 투표 자체가 10시까지 이렇게 미뤄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뭐 자정 전에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한번 하는데 그것도 약간 10시에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시간이 좀 미뤄졌던 것 같고 원래는 처음에는 공지하기를 7시 반쯤에
공지하기로 했는데 뭐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던 시각이 7시 한 16분 정도인데 뭐 그것 때문에 아마도 또 좀 기자회견 시간이 뒤로 조금 미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좀 패배한 원인을 조금 꼽자면은 아무래도 서울시 전체의 보수화가 뚜렷하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은 2030 젊은 층의 보수화, 그리고 한강벨트로 상징되는 이러한 뭐 계층적인 보수화가 예전에는 강남 3구였다고 하면은 한강벨트로 되게 확대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처음부터 사실은 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예. 역시나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 바뀐 이러한 선거 지형 이런 것들을 조금 충분하게 이제 조금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롭게 광역단체장에 이제 당선이 된 후보자들과 달리 오세훈 당선인은 오늘부로 이제 5선 연임에 성공을 한 겁니다. 연임은 아니고 이제 5선에 성공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이 확정된 오늘 오전부터 바로 시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그동안에 한 4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 기간 동안 밀렸던 일들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챙길 일은 일단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업무에 복귀해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서울,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더 따뜻하게 일상생활을 하시고 삶의 질이 정말 빠른 속도로 향상이 되는 그런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자는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실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표정이 너무 밝다 보니까 아니 출근이 저렇게 신날 일이냐 뭐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수위를 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근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는데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부터 좀 챙겨보겠다. 선거 기간 동안에 안전 문제가 많이 좀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챙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뭐 이런 메시지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출근을 하면서 이제 시장으로 복귀하면서 내놓은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오세훈 시장은 직업이 서울시장 아닌가 이런 이야기 진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성이 오 씨라서 그런지 오선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현직 시장이니까 그냥 하던 일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정원호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지적했던 것은 안전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GTX 철근 문제도 있었지만 서소문 붕괴 사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와 같은 안전 문제가 표심에 사실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이런 GTX나 서소문 문제가 없었으면은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선거운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요. 안전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제때 운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GTX 공사 몇 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래서 예정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서울 시민들 그다음에 경기도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봐도 사실은 이 안전 문제가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했던 측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같은 사람은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돼요. 전문가가 이 정도면 괜찮다. 철근이 빼먹은 게 이제 확인이 됐지만 이러이러한 보강 공사를 하면 큰 문제 없이 운행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선거 중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공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 5선 시장이 되셨으니까 하루빨리 이제 제때 이제 제자리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시민들이 안전하고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거 당일인 어제까지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정원호 후보를 출연시켜서 인터뷰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요. 오세훈 후보가 역전한 그 순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서울은 또 역전됐다 가네. 이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에는 대선 후보가 2명이나 살아 돌아오는 셈인데, 한동훈과 오세훈. 그리고 이 진영에서는 김경수와 조국 이란은 또 대선 후보급이 낙선하게 되는 것이고.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이제 역전을 하는 순간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서울이 또 역전했다고 한다. 보수 진영에는 한동훈 부산 북구가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한동훈과 오세훈 대선 후보가 2명이나 살아 돌아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후보도 낙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네. 사실 어제 저는 선거 당일인데도 후보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출연시키는 걸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그 정도로 정원 후보를 지원을 했다 보니까 더 놀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김어준 씨 해당 그 프로그램에서 오전에는 선거 동료를 위해서 각 지자체장 민주당 후보들 섭외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한 10에서 15초 정도씩 이제 투표 동료 이제 인터뷰를 하는 형식이었고, 다만 일단 김어준 씨가 이야기했듯이 이 정확하게 판세 분석을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오세훈이라는 대선 주자, 그리고 뭐 한동훈이라는 또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정치인이 생활을 했다라는 건 전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12대 4로 승리를 견인해냈기 때문에 단순 숫자로만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면 대선 주자 그룹이랄지 아니면 정치적 체급이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조금 더 숫자적으로는 좀 많아 보이기도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차기 총선 그리고 대선 국면까지 이번 선거 어떤 토대로 계속된 이 두 양당 간의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그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을지 뭐 초반에 이현종 위원도 잠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부동산 공략이 좀 주요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지도부와 선긋기에 좀 영향이 있었다. 또 중도층 표심이 좀 이동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강남 3구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이것도 승리를 견인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이 중에 뭐가 가장 좀 주요했다고 보이시나요? 원래 투표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찍고 싶어서 찍는 어떤 동인보다는 나 저 사람 정말 싫어해. 저 사람 좀 응징해야 되겠어. 응징 투표가 꽤 많은 동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어떤 동인을 조사해 보면 그게 많거든요. 아, 분노 투표네요, 그렇죠. 이른바. 분노 투표가 많은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뭐 이제 이 서울 지역의 부동산 문제, 지금 전월세가 씨가 말랐어요. 저도 지금 뭐 저 자녀들 이제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정말 서울 시내에 전세나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출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이 집을 좀 옮겨가고 싶어도 함부로 옮겨갈 수 없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떤 비판하고 이런 액수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 박탈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실 중도 보수가 이번에 투표를 포기하려고 한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 이유는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 마땅치 않고 맞듣지 않아서 특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견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 시장은 처음부터 장동혁 지도부와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투샷이 한 번도 안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지 마라. 나 선거 혼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장동혁 대표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이 중도층들, 그다음에 중도 보수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예. 이게 아주 대비되는 게 바로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강성 보수에게 기대는 선거 전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장동혁 지도부를 싫어하는 분들도 충분히 어떤 투표를 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줬다. 그게 이제 좀 세 번째 지적했던 중도층과 부동층의 이동의 어떤 저는 정치적 배경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터졌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본투표 날 엄청나게 몰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날 저희 집안의 지인분들 보면 뭐 줄이 한 100m씩 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게 결국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응징 투표, 즉
이재명 대통령이 X를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면서 뭔가 어떤 자기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거의 뭐 어떤 나쁜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등등 이런 험한 이야기를 했고, 특히 2030은 스타벅스 사태 때문에 아니 내가 안 마시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정부가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나? 이거에 대한 2030들의 자기의 어떤 선택권을 빼앗긴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선거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X 그 어떤 메시지가 실제로 서울 선거에 저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오세훈 당선인 그리고 정원호 후보의 표차가 5만여 표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요. 정원호 후보에게 투표하신 분들의 민심도 잘 헤아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